챕터 1. 대한민국 당뇨의 현 주소. 오늘 영상은 당뇨에 대해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도 당뇨병의 정의부터 발병 기전, 그리고 생활 속 관리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여기에 당뇨병 전 단계, 즉 당뇨병으로 진행될 고위험군까지 포함하면 무려 2천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혈당 조절에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질병을 넘어 국가적인 보건 이슈입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의 약 30에서 40%는 자신이 당뇨병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챕터 2. 당뇨병의 정의와 발병 기전. 당뇨병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과정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을 거쳐 포도당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를 우리는 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을 타고 온몸의 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려면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특정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이를 감지하여 즉각적으로 인슐린을 분비하고, 인슐린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포도당을 세포 내부로 유입시킵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서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첫째, 인슐린 분비 능력의 저하입니다. 췌장의 베타 세포가 파괴되거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자체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2형 당뇨병은 자가 면역 반응 등으로 베타 세포가 거의 전멸하여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입니다.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분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초 조직인 근육, 간, 지방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반응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인슐린이 세포 문을 두드려도 세포가 문을 열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 속에 고농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2형 당뇨병의 가장 주된 원인이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챕터 3. 한국인 당뇨병의 특수성. 마른 당뇨. 서구인과 한국인의 당뇨병 양상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형 당뇨병 관리의 핵심입니다. 서구인의 경우 극심한 고도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반면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해 비만도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뇨병이 잘 발생합니다. 이를 마른 당뇨 혹은 비비만형 당뇨라고 합니다. 최신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국인을 포함한 동아시아인은 유전적으로 췌장의 크기가 작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인의 췌장이 많은 양의 인슐린을 뿜어낼 수 있는 대형 펌프라면 한국인의 췌장은 용량이 작은 소형 펌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최근 30에서 40년 사이 한국인의 식습관이 급격하게 서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췌장의 용량은 그대로인데 처리해야 할 포도당의 유입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췌장이 과부하를 견디다 못해 베타세포의 기능이 조기에 소실되는 것이 한국형 당뇨병의 주요 발병 기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한국인은 비만하지 않더라도 췌장의 기능을 보존하는 식사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챕터 4. 진단 기준과 수치. 당뇨병은 증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한 수치적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화혈색소 6.5% 이상. 당화혈색소는 적혈구 내의 헤모글로빈이 포도당과 결합한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1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 2에서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입니다. 2. 공복 혈당 126 이상. 최소 8시간 이상 열량 섭취가 없는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입니다. 3.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2시간 후 혈당 200 이상, 75g의 포도당 용액을 마신 뒤 2시간 후에 측정한 혈당입니다. 인슐린 분비 능력과 저항성을 가장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무작위 혈당 200 이상,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측정한 혈당이 200 이상이면서 동시에 단요, 다움,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 등 전형적인 고혈당 증상이 동반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당뇨병 전 단계입니다.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이거나 당화 혈색소가 5.7에서 6.4%인 구간을 말합니다. 이 시기는 췌장의 기능이 약 50% 정도 손실된 상태지만 아직 비가역적인 손상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 정상 혈당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챕터 5. 혈관은 왜 망가지는가?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고혈당 그 자체가 아니라 고혈당이 유발하는 전신적인 혈관 손상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과도한 포도당이 떠다니면 혈관 내피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생성되는 최종 당화산물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고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대표적인 질환은 1. 미세혈관 합병증, 가는 혈관이 촘촘하게 모여있는 장기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2. 당뇨병성 망막병증,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생기거나 신생혈관이 증식하여 시력 저하 및 실명을 유발합니다.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3. 당뇨병성 신증, 신장의 사구체 혈관이 손상되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미세 알부민뇨가 나타나다가 결국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4.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혈당이 신경세포에 영양을 공급하는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생합니다. 발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5. 대혈관 합병증. 심장과 뇌로 가는 굵은 혈관에 플라크가 쌓여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질환입니다. 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이 대표적이며 당뇨병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챕터 6. 근육은 포도당의 최대 소비처. 생활 관리로 넘어가기 전 우리는 근육의 역할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식후에 유입된 포도당의 약 70에서 80%를 흡수하여 소모하는 기관이 바로 근육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발생하면 포도당을 저장하고 처리할 공간이 물리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곧바로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혈당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근지방증입니다. 근육 섬유 사이사이에 지방이 침착되는 현상인데 이 이소성 지방은 독성 대사 물질을 분비하여 근육 세포 내의 인슐린 신호 전달 체계를 차단합니다. 즉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근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당뇨병 악화의 핵심 기전입니다. 챕터 7. 식이요법. 약물 없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식사 습관입니다. 단순히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섭취하는 순서와 식품의 물성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 코넬대 의대 등의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섭취하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관 내벽에 물리적인 그물망을 형성하여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소화 및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또한 단백질과 지방이 소장에 먼저 도달하면 인크레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돕고 위 배출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2. 밥을 지은 후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노화 상태로 변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이 생성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넘어가 식이섬유와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게 됩니다. 3. 설탕, 꿀, 과일 주스, 탄산음료 등에 포함된 단순당은 소화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혈당을 수직 상승시키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이는 췌장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 인슐린 분비 기능을 조기에 고갈시킵니다. 챕터 8. 운동요법. 운동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생리적 방법입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근육 세포 내에 있는 포도당 수송체가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운동 방법으로는 1.
가자미근 푸시업. 휴스턴대 연구팀이 제안한 운동으로 종아리 심부 근육인 가자미근을 활성화하는 운동입니다. 가자미근은 산화적 대사 능력이 뛰어나 혈중 포도당과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웁니다. 의자에 앉아 발 앞꿈치를 바닥에 고정한 채 뒤꿈치만 최대한 높이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동안에도 혈당 대사율을 높이고 인슐린 요구량을 감소시킵니다. 2.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는 혈당이 가장 높게 치솟는 시점입니다. 이때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3. 허벅지와 엉덩이 같은 대근육을 강화하여 포도당 저장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 같은 하체 위주의 근력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필수적입니다. 결론. 당뇨병은 한번 진단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불치병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발병 초기나 비만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철저한 식사 조절과 운동, 체중 감량을 통해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회복시키면 약물 치료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